예, 반갑습니다. 소방공무원법 담당 권동욱 되겠습니다. 자, 이번 연도는 특히 소방공무원 법령 개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법이죠. 소방공무원법 법률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정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신규칙이 두 차례 걸쳐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4월 7일 날 개정이 됐고 그리고 5월 9일 날 또 개정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소방공무원 승진용 규정 그리고 신규칙이 3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법이 이때 법령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이 역시 3월 30일 시행됐는데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소방공무원 징계령이 6월 13일 이때 개정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법 개정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혼돈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2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우선 소방공무원 임용령 및 신규칙 개정이 4월 7일 날 개정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순서는 임용령과 신규칙, 그 다음에 승진령 규정과 신규칙, 그 다음에 교육훈련 규정, 징계령. 교재의 일반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선 소방공무원 임용령 및 신규칙 개정은 4월 7일 날 개정된 부분은 채용 후보자 및 15 임용 소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자격 상실 되겠죠.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 기준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또 15인용 소방공무원 이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면직에 대한 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도록 해서 자격을 상실하게 하거나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또 한편 경력 경쟁 채용자 전보 제한 기간이 2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분류됐었죠. 그런데 이 중에서 3년의 전보 제한 기간 이 부분을 가지고 5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중에서 채용 후보자의 자격 상실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임용령 제21조 규정이죠. 채용 후보자가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 사유. 자, 이 부분이 여러 번 출제됐었죠. 기존에 있어서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은 4가지 사유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일 앞쪽에 있는 부분이 1번, 2번, 3번, 4번. 이것도 이전으로 되어 있었죠. 자, 이것에 몇 가지가 추가됐죠. 5번, 6번, 7번 부분이 신설되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세 번째 부분이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1번, 2번, 4번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채용 후보자지만 이들이 자기를 상실하는 것은 첫째가 채용 후보자가 어디에 응하지 않냐? 임용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해서 보면 되죠. 또는 임용 재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채용 후보자가 임용에 불응할 때 채용 후보자가 자격을 상실합니다. 두 번째가 채용 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 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교육 훈련에 불응한다. 이때도 우리가 자격 상실이죠. 그다음 교육 훈련 과정에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좀 전에 교육을 받더라도 이것이 수료 점수 미달될 때 이 규정을 교육훈련 과정의 졸업 요건, 신인교육의 경우는 졸업 요건을 정해서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과정, 이것을 교육을 받더라도 교육훈련 과정에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렇게 해서 요건을 강화하시겠습니다. 종전에 수료 점수, 유갈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이때 후보자 자격 상실이죠. 그런데 지금은 졸업 요건에 대해서 졸업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상세히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가 채용 후보자로서 교육 훈련을 받는 중 질병, 병력, 복무 또는 그 밖의 교육 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이 있는 경우 있고 이것 이외 사유로 퇴교 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훈련 중 질병이라든가 병력 등으로 불가피하게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으면 후보자 자격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것 이외 사유로 퇴교 처분을 받은 경우 이거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퇴교 처분입니다. 받은 경우 자격을 상실합니다. 4번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추가된 부분이 세 가지 있겠죠. 자, 5번이 채용 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방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줄여서 자, 품위 손상 행위로 우리가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자, 이 경우가 추가되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이 경우는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무엇을 하느냐?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 여부를 여기서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절차 품위 손상 행위로 직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 부분은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후보자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후보자 자격 상실하는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5번 뿐이죠. 그 다음에 6번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요. 즉 법령을 위반해요.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조 2 1호에 따른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즉 법령을 위반해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그 다음에 7번은 법령을 위반해요.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배 이상 저지른 경우. 그래서 징계를 구분해서 두 가지로 구분했죠. 중징계, 경징계로 구분해서 자, 중징계 처분은 여기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단 한 번이라도 저지르게 되면 후보자 자격 상실합니다. 그런데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 번으로서는 자격 상실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배 이상 이때 저지른 경우 연결해서 법령에 따른 법령을 위반해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배 이상 저지른 경우 이때가 우리가 바로 채용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합니다. 특히 이 부분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이것은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 사유 속한다면 틀렸습니다. 경징계 사유는 2배 이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네 가지인데 이 중에서 하나는 수료 점수 미달하는 경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수료 점수 미달하는 경우를 졸업 요건이죠.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경우로 개정되고, 그리고 세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자, 품위 손상 행위로 자, 근무 수행, 직무 수행을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배 이상 저지른 경우 이때가 채용 후보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와서 첫 번째 부분은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에 관한 요건을 감화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자, 15 임용 소방 공무원이 면직에 관한 부분입니다. 임용령 제22조 2항의 규정이죠. 여기서는 종전의 규정은 자, 근무 성적 평정점이 만점의 5할 미만이거나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이 6할 미만인 경우, 그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때가 면직 사유였죠. 그런데 이것을 자, 강화시켰습니다. 자, 여러 가지 더 추가해서 총해서 면직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채점권자는 15 임용 소방 공무원이 다음에 6가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여기에 해당하여 정규 소방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령이죠. 022조 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면직시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면직 사유가 더 늘었죠. 그 대신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면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에 대해서는 품위 손상 행위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딱 하나만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그런데 면직 사유에서는 이 부분은 모든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채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면직의 기준을 강화했지만 대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번에서 5번까지는 앞에서 봤던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 사유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1번 교육훈련 과정의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것이 15 임용 소방 공무원이라면 이때 면직 사유입니다. 그다음에 교육훈련을 받는 중 질병, 병력,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이외 기타 사유로 퇴교 처분을 받은 경우, 이것도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 사유인 동시에 15 임용 소방 공무원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번 소방 공무원으로서 앞에서는 채용 후보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 수행에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이 되겠죠. 이것은 15 임용 소방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방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 후보자로서 이 부분 대신에 소방 공무원으로서만 바뀌었지 기본 내용은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징계에 관한 부분이죠. 법령에 따른 법령을 위반해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또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율을 2배 이상 저지른 경우,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는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 사유와 동일합니다. 단 하나만 다르죠. 6번입니다. 종전의 근무 성적 평정점이 5할 미만, 교육훈련 성적 평정점은 6할 미만일 때, 자, 이것이 직권 면직 사유이죠. 자, 졸업 요건을 해서 별도로 분리하고, 그 다음에는 근무 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점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 하나만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 사유를 다루고 나머지 5가지는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 사유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5 소방 공무원으로서 1번에서 6번까지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임용심사위원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는 시행령, 즉 임용령
25 2조 2 이것으로 신설되어 있죠. 이를 구체화하게 해서 행정안전보력으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은 행정안전보력은 2조 2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법에 될 때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이런 명칭인데 정규를 빼버리고 여러 가지가 심사 대상이죠. 그래서 정규를 적합하지 않다 해서 빼고 그냥 임용심사위원회로 결정이 됐습니다.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은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채점권자 소속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다음에 세 가지 적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채점권자 소속으로, 자, 임용권자 소속으로 해서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되겠죠. 임용권자 소속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심사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앞에서 봤죠. 시행령 21조 제5호 품위 손상 행위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여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15 소방공무원 대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이들을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채점하는 경우 15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이때가 그 적부를 여기서 심사하게 됩니다. 또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 그러면 이런 경우 면직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15 소방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는 경우 면직 또는 면직 제청의 사유는 앞쪽에서 봤듯이 6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품이 손상 행위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사유로 후보자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또 15임용 소방공무원을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또 이들을 면직하려는 경우 이때가 임용심사위원회 여기서 그 적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부에 대한 심사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죠. 이 중에서 채후보자 자격 상실은 딱 하나의 사유로 결정할 때 임용심사위원회 이때 심사 또는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임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1번부터 해서 쭉 해서 행정안전부 부령 내용을 정리하게 되어 있죠. 첫째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위원장 포함해서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다.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이 되겠죠. 그런데 임용심사위원회는 557이 아니고 558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명 이상 그리고 8명 이하의 위원회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과 위원은 모두 임용권자 또는 임용채점권자가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위원을 먼저 선발하고 위원 중에서 임용권자 등이 지명을 합니다. 위원은 심사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이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역시 임용권자, 임용채점권자가 지명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위원은 모두 임용권자 등이 지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결 정족수는 인사위원회 의결 정족수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의결 정족수는 소방공무원 법령에서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임용심사위원회, 여기서 의결정적수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은 과반수의 찬서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적부심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위원회는 15 임용서방 공무원을 정교서방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채청하는 경우에는 근무 성적, 교육훈련 성적, 그리고 근무 태도, 공직관, 그 밖에 소방 공무원으로서의 차질 등을 고려하여 그 적부를 심사해야 한다. 또 위원회는 회의 결과에 따라서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회의로부터 10일 이내 임용권자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결정을 통보합니다. 임용권자 등은 채용 후보자에 대한 자격 상실을 결정하거나 또 15임용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 면직 또는 면직 재청을 결정한 경우에는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채용 후보자 또는 15 소방 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은 세 가지 있죠. 첫째,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을 할 때, 모든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이 아니고 품위 손상 행위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사유로 후보자 자격 상실 여부 결정할 때, 그때 심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15 임용 소방 공무원을 정규 소방 공무원으로 임용하려 할 때, 또 이를 면직하려 할 때, 이때 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운영에 대한 부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5 임용 소방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종전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생활 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15 임용을 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단순해서 교육훈련 과정의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5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체자의 필수 보직 기간에 따른 전보 제한 기간이 조정이 있었는데, 경체자의 필수 보직 기간에 따른 전보 제한 기간은 종전의 규정은 필수 보직 기간이 2년, 3년, 5년,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됐었죠. 그래서 퇴변은 2년, 특정 사료 퇴직한 소방 공무원을 이때 5년 또는 3년 또는 5년 이내 재임용하는 경우, 5급 공채시험 합격자,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방령 이하의 소방 공무원으로 경력 경쟁 지원할 때, 이때는 필수 보직 기간 전보 제한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저것은 여전히 2년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자, 3년짜리가 있었죠. 이때는 연기자 외, 자, 의경에서 연기자 외 경찰이었습니다. 연구 근무 실적자, 소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 교육 이수자, 자격증 소지자,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하는 소방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이때는 이때 필수 보직 기간이 3년인데 이 부분을 5년으로 조정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출신자에 대한 경처는 종장과 동일하게 그냥 5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경체자의 필수 보직 기간이 따른 전보 제한 기간의 조정은 연기자 외 경찰 이 부분에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 역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법 제7조 2항 2호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3호 연구 근무 경력자, 실적자 및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 교육 이수자 합하니까 이것은
연구 근무 경력자 또 실적자,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 교육 이수자죠. 그래서 연기 자격증 소자, 연기자 하면 되겠죠. 그다음 외부 능통자, 경찰공무원. 그래서 연기자 외 경찰공무원입니다. 이들을 채용하는 경우 이들이 경체자의 필수 보직 기간을 종전 2년이었습니다. 2년에서 5년의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부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걸 도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구분 필수 보직 기간, 그다음에 특례. 자, 이렇게 구분했을 때, 자, 퇴직 소방 공무원을 특정 사례로 퇴직한 소방 공무원을 재임용할 때, 이때는 종전과 동일하죠. 5급 공채. 변호사 시험, 사법시험 합격자를 임용할 때, 이때는 2년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 있는 것은 이분이죠. 그래서 연구 근무 경력자,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 교육 이수자, 자격증 소지자, 외국 능통자, 경찰공무원, 연기자 외 경찰, 이들은 종전에 필수 보직 기간이 3년에서 이제 5년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필수 보직 기간에 따른 5년 이내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에 전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수 보직 기간 여기에 따라서 5년이 지나야만 전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여기에 대한 특례로서 최저 단위 보직기간 내의 전보, 과내의 전보는 여기에 대한 특례입니다. 2년, 5년 이전도 가능합니다. 직제 변경으로 인한 전보 역시 특례죠.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 맞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정밀하게 해서 승진 또는 강임에 따른 이때 이 부분은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징계 처분 받은 경우 징계성 전보가 가능하죠. 형사 관련해서 수사관이 조사를 받는 경우 이때도 여기다 2년, 5년 필수 보직 기간 여기에 따른 특례가 정돼서 기간 이내도 전보가 가능합니다. 5번은 변동 없죠. 의용 소방 등 경력자를 임용할 때는 종장 동일하게 그냥 5년입니다. 이 경우 폐직 또는 과오에 대한 전보는 특례가 돼서 5년 이전에도 최초 기간 200기간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경력 경장 채용자의 필수 보직 기간은 2년, 지금 현재 5년, 종전에 3년이 5년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소방공무원 임용령. 자, 개정이 5월 9일 날 또 이루어졌죠. 자, 이때 주 내용은 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이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종합 적성 검사를 시험 단계에서 추가하게 됩니다. 추가하여 면접 시험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또 면접 시험의 평균 요소를 전면적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세 가지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소통 능력, 그리고 협업 능력 등. 자, 이것을 평적 요소로 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채용시험의 응시자가 시험 실시 3일 전까지 응시의사를 처리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토록 하는 등 기존의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5월 9일 날
임용령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근무 성적 이때 면접시험이죠. 면접시험의 평조서 정도만 제대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가지 부분이 개정이 있는데 하나하나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째가 경력, 경쟁, 채용 등의 요건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직 요건이죠. 그리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종사자 이들에 대한 경력, 경쟁, 채용 가능했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완화시켰습니다.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개정이 이루어졌죠. 항공 분야 조종사를 관련된 경력 기준, 자격증 소지 경력 2년을 요구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증 소지 전에 경력까지 포함해서 2년 채우도 그 경우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이때 경직 요건, 경체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죠. 그래서 이걸 완화했습니다. 자, 시험의 방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 적성 검사가 추가되었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것. 이것을 종합 적성 검사에서 시험에 담겨서 5차 시험을 해서 이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단계를 1차, 2차가 필기시험이죠. 선택형 필기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이것이 1차, 2차고 3차가 체력시험, 4차가 면접시험이죠. 종전 5차 시험이 이제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시험의 단계에서 5차 시험으로 종합적성검사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6차 시험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 대해서 이 종합적성검사에 대해서는 공채시험에서도 그리고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도 당연히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경채에서는 특히 소방장 이하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서 신체검사와 다음의 방법이 한다 해서 다음의 방법으로 주로 서류 전형이 항상 필수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다가 종합 적성 검사를 추가했습니다. 특정 사례로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3년 또는 5년 이내에 재임용하는 경우, 변호사님 합격자를 채용하는 경우, 이때 신체검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류 전형, 종합 적성 검사 플러스 면접시험 이걸 치르도록 했죠. 그래서 서류 전형과 이때 서류 전형과 플러스해서 종합 적성 검사가 추가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종합 적성 검사는 검사 결과는 어디에 반영하느냐? 면접시험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할 것 중 하나가 면접시험의 평적 우수입니다. 그래서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의 5가지 평조서에 대한 시험위원회 점수를 합산해요.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3가지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 능력. 이걸 A교에서는 팀워크 및 협업 능력에서 팀워크를 추가했습니다. 해결 능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이죠. 또 종전에 소방 공무원으로서의 적성을 해서 적성 비중이 가장 높았죠. 적성 대신에 소방 공무원으로서 공직관이 들어갑니다. 하나가 나머지 침착성 및 책임감이 되겠죠.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소통 능력, 협업 능력, 공직관, 침착성 및 책임감 5가지가 면접시험의 평적 우수로 전면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종전에서는 소방 공무원으로서의 적성의 배점 비율이 가장 높았죠. 지금은
예규에서 동일하게 문제 해결 능력, 소통 능력, 그리고 공직과 협업 능력, 침착성 및 책임감 모두 10점에서 총 50점에서 25점 이상 얻으면 총 50% 이상이죠. 득점한 사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 시험의 평균 요소가 능력과 공직관, 침착성 및 책임감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수수료의 반환 규정입니다. 한 번 정도만 확인하면 되겠죠. 종전에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응시서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은 이제 시험 실시일 3일 전까지 응시서를 철회한 경우에 납입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에서 특히 소방관계법규에서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이죠. 화재조사법이 들어갔습니다. 법률만이 아니고 여기서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추가했죠. 그리고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시험 과목에서 구급, 화학, 통신 분야의 경우 종전, 소방사 계급으로 한정하던 것을 동일 과목으로 소방장, 소방교 기급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정. 자, 이것은 6월 5일 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 방금 봤던 임용령 시행령이 개정이 됐죠. 이게 맞춰서 개정 이후 주요 내용은 항공 분야 소방 공무원이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중 자격증 소지자죠. 이때 항공 분야 조종사의 응시 자격을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해서 산정 토록에서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또 소방 공무원 채용 시험의 필기 시험 과목 중의 영어, 한국사의 경우 영어 능력 검정 시험, 한국사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하도록 소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어 능력 검정 시험 성적표 및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존 제도 이의점을 보완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몇 가지 보면 되겠죠. 역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첫째가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응시 자격 등의 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채용 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분야 2년 이상의 종사 경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단 항공 분야 조종사를 구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항공 분야 조종사의 경우에만 이때 경력을 산정할 때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에 경력을 포함시켜서 산정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 서류에서 종전에 민간인 신원 진술서 3통을 제출했죠. 이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영어의 부분은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개정된 겁니다. 어쨌든 민간인 신원 진술서 3통이 삭제되고 종자가 동일하게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 1통, 종자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성적표 1통 및 영어 능력 검정 시험 성적표 1통을 제출하도록 했고 종자가 동일하게 자격증 4본이죠. 이걸 1통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단 여기서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 자격이 아닌 경우 한한다. 국가기술 자격은 행정정부의 공동 이용을 두어서 담당자가 확인하면 됩니다. 제출을
필요하지 않죠. 국가기술 자격 2배 자격증 사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1번, 2번, 3번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죠. 그다음에 정부 조직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죠.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이때 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이 2023년도 3월 1일 시행 일자리에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이 전부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계급별로 수료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 명칭 및 계급별 교육훈련 성적을 정비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방경 근속 승진 시험을 종전에 연 1회에서 연 2회 실시하도록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 승진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중앙소방교 소속 소방경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청장이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토록 했습니다. 종전은 중앙소방교 소속은 소방령 이상 계급을 소방청장이 작성했죠. 한 계급 낮춰서 소방경 계급까지 소방청장 승진대상 명부를 삭제하도록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권자를 개정했습니다. 또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을 승진심사, 승진시험을 실시한 날이 전일까지로 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들은 몇 가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승진 임용의 제한에 관한 부분, 즉 시행령 제6조 제1항 4호 이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4호 205, 6호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같은 호에 넣어도 되는데 굳이 구분했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신임교육과정 또는 지병량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은 승진 임용 제한됐죠. 그래서 이것을 신임교육과정 또는 지병량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은 승진할 수 없었습니다. 이걸 다음과 같이 했다는니다. 여기서 첫째가 제4호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5조에 따른 신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 대신에 신임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이수하는 것을 요건을 엄격했죠. 그래서 이 과정은 졸업에 대한 요건을 정해서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역시 승진 임용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교육과정의 경우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승진 임용 제한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 6호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관리역량교육과정, 소방장의 경우는 소방정책관리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료하지 못한 사람, 종전에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대신해 신임교육의 경우는 졸업하지 못한 사람, 관리역량 교육과정과 소방정책관리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수료하지 못한 사람을 승진용 제한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근속 승진 관련해서 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죠. 근속 승진 규정에서 제5항이 개정됐고 6항이 신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이죠. 그래서 제6조 2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6항부터 8항까지를 7항부터 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의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데서 5항 규정은 소방경으로의 근속 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종전에 연 1회에서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연 1에서 연 2회로 실시 횟수를 늘렸습니다. 이 경우
소방경으로 근속 승진 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수는 요번도 추가됐죠. 연도별로 합산해서 해당 교환의 근속 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다.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한 명을 가산한다. 나머지 100분의 40이라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다만 소방경 근속 승진 심사를 연 1에서 연 2회로 조정되고 소방경으로 근속 승진할 수 있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합산해서 이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유강에 대한 부분은 소방경 근속 승진 임용하는 심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소방경 근속 승진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근속 승진 임용일 20일 전까지 해당 교환의 근속 승진 대상자 및 근속 승진 임용 예정 인원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역시 신설됐죠. 근속 승진은 소방경 근속 승진은 연 1에서 2회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속 승진 임용일 20일 전까지 근속 승진 대상자 그리고 예정 인원 이걸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교육훈련 성적의 평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계급별 평정 대상 교육훈련 성적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의 평정은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계급별 평정 대상 교육훈련 성적은 다음과 같다. 종전의 지휘 역량 교육 성적을 이제 소방정 그리고 나머지 계급을 구분해서 용어를 정비했죠. 그래서 소방정 계급이 받는 과정은 소방정책관리자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1호 다목에 따른 소방정책관리자 교육 이것을 받는데 여기 수료 성적이죠. 그래서 소방정계급의 경우 소방정책관리자 교육 성적 이 하나만 소방정계급은 반영을 합니다. 종전의 지휘역량 교육 대신에 이것을 소방정책관리자 교육 성적 그 다음에 관리 역량 교육 성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했죠. 이 중에서 소방정은 소방정책관리자 교육 성적이 하나만 10점 만점으로 반영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소방경위군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성적이죠. 네 가지가 되겠죠. 첫째가 관리 역량 교육 수료 성적, 즉 관리 역량 교육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 교육 성적, 직장 훈련 성적, 그리고 체력 검정 성적 네 가지가 반영됩니다. 자, 주의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방위 계급은 소방경과 동일하게 관리 역량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육훈련 성적 평가할 때 관리 역량 교육 성적은 2025년도 말까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전문 능력 성적이 반영이 이루어집니다. 법은 이미 개정됐지만 이것을 가지고 시행 시기를 2026년도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로 법을 보게 되면 소방영, 소방경, 소방위까지 돼 있죠. 그런데 소방위는 실제 이 부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칙, 사조에서 제외돼 있죠. 그래서 주의를 특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법령은 소방장 이하 했는데 실제 소방위는 2025년 12월 말까지는 종전 규정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방위 이하로 해야 됩니다. 자, 이들은 전문교육 성적, 직장훈련 성적, 체력 검정 성적 및 관리역량 교육 성적 대신에 이들은 행정안전보령으로 정하는 전문능력 성적이 대신 반영이 됩니다. 전문능력 성적이 반영되는 것은 법을 보게 되면 장 이하 있죠. 그런데 부칙을 해석해서 보게 되면 장 이하라면 틀립니다. 소방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소방의 계급은 관리역량 교육을 받지만 2025년도 말까지는 관리역량 교육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대신 전문능력 성적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점수 배점을 보게 되면 교육훈련 성적 평점은 다음과 같다 해서 소방정책관리자 교육 성적 10점이 반영됩니다. 소방형은 관리역량 교육 성적 3점, 전문교육훈련 성적 3점, 직장훈련 성적 4점, 체력검정 성적이 5점이죠. 소방정은 10점 만점, 소방형, 소방경 15점, 소방위 이하도 15점 만점에서 평정합니다. 그래서 소방위 이하는 전문교육훈련 성적 3점, 직장훈련 성적 4점, 체력검정 성적 5점. 우선 소방경과 동일하죠. 다만 다른 부분은 관리역량 교육 성적 대신에 전문능력 성적 3점이 들어갑니다. 특히 구칙 제4조죠. 교육훈련 성적 평가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소방의 계급에 대한 교육훈련 성적은 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2항 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전문교육훈련 성적 3점, 직장훈련 성적 4점, 체력검정 성적 5점, 여기다가 전문능력 성적이죠. 3점으로 평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의 계급은 흔히 관리역량 교육을 받지만 관리역량 교육 성적 대신에 전문능력 성적이 2025년도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능력 성적이 들어가는 것은 소방위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법만 딱 보고 이 부분을 가지고 개정된 내용이라서 그 내용을 외우면 틀립니다. 부칙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다음 평정 기준에 대한 부분 봅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7조에 따른 수료 요건 또는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성적은 평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 시범용 예정된 사람 또는 시범 임용된 사람이 신흥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에는 이를 임용예정 계급에서 받은 전문교육훈련 성적으로 보아 평정한다. 교육훈련 성적 평정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보력으로 정한다. 이것이 교육훈련 성적 평정의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의 이 부분은 수료 점수가 이때 우리가 바로 만점에 6할 미만인 경우 근무 성적 평정하지 않는다 표현했었죠. 이제 이 대신에 신흥교육 과정은 졸업 요건을 갖춰야 되고 기타 과정은 수료 요건입니다. 그래서 수료 요건 또는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교육훈련 성적은 평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좀 쉬었다가 1시간 더 하겠습니다.